식사 후 30분, 왜 중요할까요? 6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은 천천히,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밥 먹고 바로 누워도 괜찮았던 몸이 지금은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복과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장도 나이 듭니다. 젊었을 땐 위장에서 위산이 잘 나오고 음식도 척척 소화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고 음식을 위해서 소장으로 보내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즉, 위장이 쉬운 일을 해도 훨씬 오래 걸리고 더 피곤해진다는 뜻이죠. 혈액순환도 달라집니다. 식사를 하면 몸은 위장을 돕기 위해 혈액을 장기로 집중적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도 떨어지고 순환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해내기가 어려워요. 결국 이 시기에 다른 행동을 하면 위장이 해야 할 일에 방해만 되는 셈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 식사 후 30분은 단순한 소화 시간 그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속이 편안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속쓰림, 피로, 복부팽만, 혈당 상승 등 불편한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건강은 예방이 핵심입니다. 질병이 생기고 나면 치료도 오래 걸리고 회복도 늦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사 후 30분은 단순한 식후 휴식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을 관리하고 돌보는 황금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의 기회. 하루 3번 밥을 먹는다면 그때마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하루 3번 주어지는 셈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약을 먹지 않고도 속이 편해지고 약속을 나가도 덜 피곤하고 밤에 눕기 전에도 훨씬 가벼운 몸을 느낄 수 있어요. 1. 식후 바로 눕는 습관. 식사 후엔 좀 쉬어야지. 그렇게 소파나 침대로 가는 습관. 오늘부터는 잠시 멈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식후 바로 눕는 게 위험할까요? 식사를 하면 우리 위장은 음식물로 가득 찹니다. 이 음식들은 위산과 섞여서 소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몸이 누워있으면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 생기는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훨씬 쉽게 역류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후 누웠더니 목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 자고 일어났더니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자꾸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는 증상. 트림이 자주 나오고 속이 더부룩한 상태가 오래 지속.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 소화불량이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야식 후 바로 주무시는 분들, 식사 후 누워서 TV 시청, 휴대폰 사용을 자주 하는 분들, 평소에 위염, 위산과다,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분들, 만성 기침이나 인후염 증상이 반복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세 하나만 바꿔도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르게 쉬는 방법, 이렇게 바꿔보세요. 식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까지는 눕지 않기. 이 시간 동안 위장은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다음 단계로 보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앉더라도 등받이에 바르게 기대 앉기. 고개를 푹 숙이거나 몸을 옆으로 구부정하게 앉는 것도 소화기관을 압박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식사 후 가벼운 집안일 하기. 식탁 정리, 설거지, 화분에 물 주기처럼 부담 없는 움직임은 오히려 위장에 도움이 됩니다. 부득이하게 눕게 된다면 상체를 살짝 세운 상태로 기대거나 머리보다 몸통이 낮지 않도록 베개를 높게 받치고 누워야 합니다. 왼쪽이 아닌 오른쪽을 아래로 눕는 것도 위에 부담이 덜 갑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 68세 여성 어씨는 매일 점심 후 소파에서 20분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목 안쪽이 따갑고 기침이 자주 나며 밤에도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역류성 식도염 초기 판정. 의사는 식사 후 자세 교정을 가장 먼저 권했고
딱 한 달 만에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잠깐 쉬고 싶을 땐 이렇게 기억하세요. 배부른 몸은 눕기보다 앉히고 마음은 조용히 쉬게 하자. 소파에 눕기 전 딱 3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 시간만 잘 지켜도 속이 편하고 위장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식후 과일 바로 먹기. 후식으로 과일은 괜찮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대표적인 식후 습관입니다. 과일은 좋은 음식 맞습니다. 하지만 사과, 바나나, 오렌지, 포도, 멜론.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자연의 단맛을 가진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디저트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과일도 먹는 시간이 달라지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기 기능이 약해지고 위장의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타이밍의 과일 섭취는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식후 과일이 위에 부담이 될까요? 과일은 대부분 수분과 당분이 많고 소화가 아주 빠른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사에서 먹은 밥, 고기, 반찬 등은 소화 속도가 느리고 위 안에 오래 머무릅니다. 이 상태에서 과일을 바로 먹으면 과일은 먼저 소화되기 위해 위에서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 사이에 발효가 일어나고 가스가 생기며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트림이 많아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증상이 자주 있다면 식후 과일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 혹시 있으신가요? 식후 유독 속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 트림이 자주 나고 입에서 신냄새가 날 때, 복부가 부풀어 오른 듯한 팽만감, 배변 후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당뇨가 있는데도 식후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식사 자체보다는 식후 과일 섭취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 이렇게 드셔보세요. 식후 최소 1시간 이후 위가 어느 정도 비워진 상태에서 간식처럼 소량 드세요. 공복 아침에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는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사과, 배, 블루베리처럼 당분이 비교적 낮고 산도가 약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과일은 건강 간식으로 인식하되 식사 마무리 디저트라는 개념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이야기. 65세 남성 B씨는 식사 후 습관처럼 바나나와 포도를 매일 드셨습니다. 늘 복부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과일은 몸에 좋으니 괜찮다고 넘겼죠. 건강검진에서 경미한 위염과 위식도 역류 증상이 발견되었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후 과일을 끊고 1시간 뒤에만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속이 가볍고 트림이 줄었다며 똑같은 음식이어도 언제 먹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체감하셨다고 합니다. 건강한 음식도 올바른 시간이 중요합니다. 과일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소화하느냐, 부담스러워 하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위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3. 식후 커피나 차 마시기. 밥 먹고 커피 한 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습관이 내 몸에 영향을 훔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 후 커피, 왜 많은 분들이 마실까요? 한국인의 식사 문화에서 밥 먹고 커피 한 잔은 하나의 일상이자 휴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후 졸음이 몰려오거나 입안이 개운치 않을 때 커피나 녹차 한 잔을 마시며 입가심하곤 하죠. 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는 습관이 노년기 건강에 은근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식후 커피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 홍차, 녹차에는 카페인과 탄닌,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식사로 섭취한 철분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철분은 혈액 속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빈혈 현기증, 집중력 저하, 숨가쁨 등이 나타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빈혈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식후 커피가 원인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60대 이상 여성분들. 폐경 후 철분이 더 부족해질 수 있어요. 빈혈 수치가 낮게 나왔던 분들. 식사량이 적은 분들. 철분 자체 섭취가 적기 때문에 더 흡수에 신경 써야 합니다. 철분제 복용 중이신 분들. 철분제 복용 전후 1시간은 카페인 음료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커피가 속쓰림과 위산 역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위산 과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겐 식후 커피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는 위가 팽창한 상태인데 이때 커피가 위산을 자극하면 속쓰림, 트림, 목쓰림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 대신 녹차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녹차나 홍차도 카페인과 탄닌이 들어있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오히려 커피보다 위를 더 자극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공복에 녹차를 마시거나 식사 직후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은 속쓰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후 커피차 습관, 이렇게 바꿔보세요. 식후 최소 1시간 이후에 커피나 차를 드세요. 위장이 어느 정도 소화를 마치고 나서 드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커피는 하루 12잔 이하, 오후 3시 이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엔 카페인에 더 민감해져 밤에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후 음료가 필요할 땐 따뜻한 보리차, 둥글레차, 결명자차, 생강차 등을 추천합니다. 실제 사례 이야기. 66세 여성 C씨는 늘 점심 후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마셨고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건강검진에서 경도 빈혈과 위염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식후 커피를 끊고 오전 중으로 타이밍을 조절했더니 속쓰림이 줄고 피로감도 덜하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입가심하고 싶을 때 이렇게 대체해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 입안이 개운해지고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무카페인 허브티, 캐모마일, 민트티 등은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나 가글 입안이 텁텁할 때 일시적으로 도움됩니다. 무설탕, 자일리톨, 껌한 조각, 침분비 촉진. 4. 식후 격한 운동. 소화되라고 일부러 산책 나갔는데 왜 더 속이 불편하지? 식후 운동,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식후 운동, 정말 몸에 좋은 걸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살쪄. 먹고 바로 움직여야 소화도 잘 되고 살도 안 찌지. 그래서 식사 후 바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나 당뇨 조절 중이신 분들은 식후 운동을 습관처럼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동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위장에 해가 되기도 합니다. 식사 후에는 몸의 혈류가 위장으로 몰립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위와 장이 음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혈액을 소화기관으로 집중적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액을 빼앗아가게 되고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자원이 줄어들어 결국 소화불량, 복부팽만, 피로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성과 혈류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나요? 밥 먹고 산책 나갔는데 속이 갑자기 거북한 느낌. 계단 몇 층 올랐더니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 속이 덜 소화된 느낌으로 하루 종일 더부룩함. 식후 혈당 조절하려고 운동했는데 오히려 심장이 빨리 뛰고 피로감이 증가. 이런 증상은 단순히 체력 부족이 아니라 식사 직후 격한 운동으로 인한 혈류 분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운동. 속보로 빠르게 걷기. 식후 바로 계단 오르기. 무리한 스트레칭이나 홈 트레이닝. 식사 직후 헬스장 가는 습관. 골프 연습장, 파크 골프장에서 바로 휘두르기. 식사 후에 운동 시간 확보하려고 바로 움직이시는 분들 많지만 위장이 소화 중일 땐 과한 움직임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후 활동, 이렇게 바꿔보세요. 식후 2030분은 가볍게 쉬기. 소파에 눕지 않고 앉은 자세로 책을 보거나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0분 후엔 아주 가벼운 산책.
빠른 걸음 말고 천천히 걷기. 손을 가볍게 흔들며 51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식후 최소 1시간 후부터 시작. 식후 1시간이 지나면 위가 어느 정도 비워지기 시작하므로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 운동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생활 예시. 62세 남성 D씨는 식사 후 혈당이 높아질까봐 식사 끝나자마자 집 주변을 30분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소화가 안 되고 피로가 누적되며 속쓰림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식후 운동 강도를 줄이고 시간을 30분 뒤로 미루라는 조언을 들었고 그렇게 하자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식후 몸이 원한 건 움직임이 아니라 휴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식사 후 쉬고 싶어 합니다. 졸리고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 지금 소화하느라 바쁘니까 좀 조용히 있어 줄래? 이 신호를 무시하고 움직이면 피로가 더 쌓이고 영양 흡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60대를 넘어서면 예전처럼 잠깐 참았다가 회복되는 몸이 아니죠. 한 번 체하면 이틀은 가고 한 번 잘못 먹으면 밤새 속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몸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습관도 지금의 몸엔 버겁고 힘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식후 30분 동안 피해야 할 4가지 행동은 결코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시간을 늦추고 자세를 고치고 습관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밥 먹고 바로 눕고 싶었던 걸 30분만 참는 것, 디저트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식후 커피 타이밍을 1시간 늦추는 것, 식사 후 산책은 천천히 걷는 것으로 바꾸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당뇨를 막고 위장 질환을 줄이며 무기력한 오후를 활기찬 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 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 작고 소박한 선택들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식사 후 30분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